네, 내년 대선이 3월 9일입니다. 한 25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번 주에 슈퍼위크, 골든위크라고 해서 출마 선언 시작이 되고 있고 25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정말 어마어마한 반전이 가능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 대권 주자들 차례로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일찌감치 대선 도전 선언하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좀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다라는 거 좀 실감하세요? 예, 실감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후보들 방금 말씀하신 9분 나오고 우리 야당 또 야권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당 안에 당 밖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레이스가 제대로 시작하는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메시지 같은 것들도 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브이로그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여권에서는 지금 부캐라 그래가지고요. 또 다른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이 이름도 붙이고 춤도 추고 이런 것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 활동하세요 요즘에? 저는 사실 부캐가 없습니다. 네. 없는 걸 갑자기 질문하신다고 일부러 만들 수도 없고 전 사실 경제 정책을 연구하던 사람에서 캐리아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정치한 지 22년째인데요. 네네. 정치라는 본캐죠, 본캐. 이 본캐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부캐 없었는데 사실 젊은 시절에 경제학 공부하면서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요. 요즘은 부캐 이제 있으신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같이 갑자기 선글라스 끼고 가죽 잠바 입고 나와서 아니면 롤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 갑자기 만들어낸 거 말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저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언젠가는 꼭 한번 제가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행가가 정말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도 갈 때 많지만 뉴질랜드의 남섬 북섬 언제 꼭 한번 일주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성과를 이룬 후에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과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십니까? 상황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4년 전에는 사실 정말 조기 대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어떻게 대선을 치렀는지 모르게 치렀습니다. 특히 4년 전에는 제가 4번, 기호 4번 바른정당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작은 정당의 후보로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2번 후보로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2번, 4번이라는 기호 차이도 사실 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전의 대한민국하고는 많이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보다는 그전에도 있었던 경제가 계속 가라앉는 문제, 일자리가 생기는 문제, 부동산 문제 또 불평등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인구 문제는 세계 최악이고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다음 대통령 5년 기간 동안 이런 가장 중요한 나라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다음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제일 실패했던 일자리, 부동산 문제. 그거부터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그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면 경제 당연히 떠오르고 따뜻한 보수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떠오르곤 있는데 저희 지난 4.7 보궐선거 앞두고 이제 모셔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의 이 위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 이러면서 2030 젊은 세대한테 이제까지 수십 년 우리 당 역사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저는 2030 세대는 거의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만큼 국민의힘 지금 야권에 그거는 기대가 높다고 보고 특히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보여주는 네. 상징하는 그 변화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22년째인데 저는 이 당 안에서 특히 저희들이 여당 때 제가 개혁 보수라는 말로 낡은 보수 정치 버리자. 예. 정말 새로운 변화, 문제 해결을 해내고 개혁적으로 꼭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해내고 그다음에 보수라는 게 이게 헌법에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가치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되자라고 동지들하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바른정당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 체제라는 게 이제 그런 결실을 네. 이제 하나씩 맺어가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이 보수 정당에서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외쳐왔던 그런 노력들 그게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구나 예. 이런 결실을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올 때 네. 유승민 의원님 이름이 상당히 연관되게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연관의였죠. 예.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았고 예. 또 이준석 대표가 되면 유승민 의원이 뜰 거다, 뭐 밀어줄 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당 안에 계시는 후보들, 당 밖에 계시는 후보들 전부 다 통틀어서 정말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게 이준석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네. 저는 당대표로서 그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거라고 기대하고 네. 개인적으로야 뭐 오래됐고 너무 가까운 사이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무슨 제가 뒤에서 뭘 배후에서 뭘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신경 안 쓸까요? 당대표로서 그 일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는 그래 할 거고 저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대선 후보로서 제 갈 길을 가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역할 공정하게 하면 되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전화통화 한 번 안 했고 네. 얼굴 본 것도 어제 제2연평해전 19주년 기념식에서 평택 2함대 네네. 제가 매년 가는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당대표로서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깍듯하게 대표로 모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이 있어야 되고 예. 그것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예.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승민 의원께서 보시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어떤 겁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 저는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모든 우리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민생 문제가 저는 성장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네. 첫 번째 성장을 하자. 두 번째는 그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 네. 거기에 복지나 노동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주택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제 성장, 네. 함께하는 경제 성장 그게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적인 정신이다. 네.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가 제발 살아나서 성장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리 소득을 얻고 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그렇게 활기찬 성장을 하면서 네. 어떻게 분배를 공정하게 해나가서 따뜻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느냐. 네. 저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염원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성장이라는 것 참 듣긴 좋은데 이게 예. 실현 가능성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공정이라는 게 네. 법적인 절차적인 그런 공정은 굉장히 좁은 의미의 공정이고요. 예. 그거는 뭐 판검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공정의 대부분의 이슈는 네. 경제에 있습니다. 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예.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문제,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 주택 때문에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 때문에 발생하는 자산의 불평등 문제, 예. 뭐 주식 투자, 가상화폐 이런 게 모든 게 경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한 성장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90년대 이후에 지금 30여 년간
계속 추락하는 추세인데 이거를 한번 다시 일으키는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네. 출발선이 그거고요. 경제 성장을 하되 과거와 같이 기득권, 재벌 대기업, 소수의 부유층 그분들한테만 과실이 돌아가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네. 함께하는 나누면서 커가는 그런 경제 성장을 하려면 네. 그러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복지제도나 그런 게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달콤한 돈 퍼주기 그런 달콤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네. 고통스러운 개혁이 동반돼야 되는 거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예컨대 무슨 노동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네. 국민들한테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설득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좁혀봐서요. 네. 어제 이제 2차 추경 규모가 좀 나왔어요. 33조 원. 예. 거기다가 좀 세이브되는 것 해서 한 36조 원이라고 예. 하고 재난지원금은 이제 한 하위 소득 80%에게 지급한다는 쪽으로 지금 나왔는데 예.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요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이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이렇게 좀 쪼이면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정부가 맡고 있는 재정정책 네. 거기에서는 미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돈 풀기를 계속했거든요. 지금도 방금 말씀하신 추경을 가지고 네. 2차 추경을 가지고 5차 재난지원금을 예. 전 국민한테 드리느냐 80%한테 드리느냐 이걸 가지고 민주당과 청와대 기재부가 서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재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의 도움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분들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나 이 자영업자들이나 이분들한테 손실 보상하는 문제도 지금 헌법 정신에 맞춰서 그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꼭 필요한 지출에만 재정을 하되 이제는 정부가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경제의 그 리스크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국가 채무, 주택 문제 네. 이런 문제가 거의 시한폭탄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서 해야지 네. 이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 국민한테 그냥 돈 풀기만 열심히 하는 네. 저는 그거는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는 기본소득도 그런 건데요. 그런 정책들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권 경쟁 당내 이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들보다는 네. 당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범야권에서 이제 단일 후보가 나와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들이 갈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그 범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거는 뭐 저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오던 거고 저는 당 밖에 계시는 후보들이든 당 안이든 그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그 큰 명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네. 당 안의 후보들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했을 때 야당 때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정말 정권 교체를 하는 게 그냥 그거 자체가 정인 줄 알았는데 제가 여당을 해보니까 그냥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만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 왜냐하면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5년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실패한 정부, 실패한 대통령만 지금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대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자는 게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적폐청산 심판하고 이랬듯이 누가 문재인 정권을 더 심판을 잘할 거냐. 네. 더 혼을 잘 낼 거냐.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다음에 네. 5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는 그런 문제들 일자리 주택 문제 이런 걸 누가 해결을 잘할 거냐. 예. 이게 미래를 보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에서 야권 전체에서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그런 경쟁이 시작되면 네. 저는 제가 판검사 출신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저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지지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편가르기 갈등보다는 민생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권에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인데 네. 어제 이제 출마 선언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네. 정식으로 이제 데뷔를 했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예. 것들을 쏟아냈거든요.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어제 평택 이함대 갔다가 오면서 예. 그거를 드리는게 문서로 봤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보다는 윤 총장께서 굉장히 이분이 이렇게 보수적인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컨대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제가 늘 새로운 보수는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예. 가치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평등도 있고 공정 정의가 있고 네. 또 법치 인권 생명 안전 이런 문제가 다 있는데 그동안 가짜 진보가 이런 헌법 가치들을 마치 자기들이 독점한 듯 행세하면서 우리 보수는 자유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같이 비쳤는데 네.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보수는 그 헌법 가치를 우리가 다양한 헌법 가치를 전부 다 제대로 실천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윤 총장의 그 발언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 그거 굉장히 강했는데요. 네. 저도 뭐 충분히 같은 생각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 네. 그것도 뭐 야권 단일 후보 만들자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제가 같은 생각인데 네. 그분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너무 이 기존의 보수가 하듯이 자유만 강조하는 걸 보고 그러면 공정이나 정의나 평등이나 또 우리 인권 생명 이런 네. 부분들 그동안 가짜 진보가 못해온 부분 네. 보수가 지평을 넓혀야 될 그 부분 그 부분을 저는 좀 너무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이 들었고 네. 다음 대통령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이든 일자리든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 앞으로 차차 좀 보여줄 걸로 기대합니다.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예. 사람들도 이제 많아지고 오히려 이게 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갈등이 더 부각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 경쟁을 하다 보면 네.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번에 분열돼서 자기 혼자 뭐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선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한 30초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요. 예, 저는 뭐 평소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라는 자리,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전혀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부동산, 우리 경제를 살리는 문제, 복지를 공정하게 하는 문제, 교육을 개혁하는 문제, 노동을 개혁하는 문제 정말 대통령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문제 해결이 겨우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네.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대통령이 꼭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입니다.